안녕하세요. 농업법인 이상 김지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배경 속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병원 주차장이에요. 남편분께서 일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이런 것도 산재가 되는지 여부를 좀 궁금해 하신 와이프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이제 남편분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계신 상태이시니 거동이 좀 어려우셔서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방문 상담 드리기로 해서 여기 도착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출혈 같은 이런 내심혈관계 질환도 산재가 가능한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수 있다면 어떤 기초적인 사항들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지 조금 같이 살펴볼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요, 지주막하출혈이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상병들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서 산재 인정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동맥 박리나 대동맥류 파열 같은 상병들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판단이 되면 업무상 어떤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서 산재 인정 가능할 수 있고요. 바이러스성 뇌염 같은 상병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그런 상병들 같은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을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경우에 유가족분들께서 부검 꼭 해야 되는지 이제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부검은 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그 심정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이제 좀 추정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산재 인정 과정에서 조금 수월해지시겠죠. 물론 부검을 안 하신 경우라거나 아니면 부검을 했음에도 명확한 사망 원인이 진단이 되지가 않았다. 이런 경우, 즉 사인 미상인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확한 다른 손상이나 질병에 의한 심정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심장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검은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러나 미처 하지 못하셨거나 사인 미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산재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신 경우에 내심혈관계 질환에 걸렸을 때 혹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공단에서 확실히 내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그 건강 상태라는 항목이 삭제가 되었어요. 즉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초질환이 있으셨더라도 거기에 업무상 요인, 즉 업무상 스트레스라든가 근로시간, 과중한 근로시간 같은 업무상 요인이 더해져서 어떤 업무상 질병으로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요거 역시 업무상 질병이다. 요렇게 이제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 경향, 즉 판례가 쌓이면서 공단도 기존 입장을 좀 변경하게 된 건데요. 물론 이제 실무 진행하다 보면 이런 고혈압 같은 기초질환은 없으신 편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런 기초질환을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다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어요. 오늘은 어떤 내심혈관계 질환, 즉 상병명인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지 그 종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고요. 그 밖에 이제 뇌심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들 간단히 설명드려 봤어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역시 이어서 내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해 주세요.